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기획재정 담당가지 한태원 주무관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간담회는 청장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2026년 산림청 핵심 과제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린 후 자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순서가 종료된 후에는 기념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종료 후 안내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는 녹화되어 산림청 유튜브 채널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면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림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새해 처음 뵙는 분들 계시고 해서 2026년 새해 다들 건승하시고 또 성취하시려고 했던 계획들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은 2026년 굉장히 엄중하게 시작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도 어제 난 부산 기장군 산불과 또 이 전남의 광명시에 또 아니 광양이죠. 광양에 또 산불이 나서 밤새 또 진화를 했고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다 주불 진화는 완료했습니다. 산불은 정말 우리를 배려해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계절을 이제 넘나들면서 대형화 일상화되고 있어서 저희가 재난을 막는 그런 중요 부서로 좀 거듭나고 있는 과정인데요. 오전에는 그 산림 임업 분야에 좀 경제 분야와 관련된 한 30여 개 단체들 회장님과 단체장님들과 정책 고객으로서의 간담회를 했고 또 이번 시간은 환경 분야에 관련돼 있는 저희 단체 또는 협회 기관장님들과의 정책 고객 간담회가 있습니다. 경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경청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만 저희 산림청은 이제 내년이면 6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갑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국민들에게 불신도 받았고 또 의혹도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는 다시 한번 국민에게 사랑받고 또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중앙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과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야에서 성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된 인사말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늘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80분 이렇게 제한된 시간 내에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등재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산림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 탄소 중립 목표 달성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핵심 수단인 만큼 산림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곧 미래 세대와의 약속입니다. 현재 산림청은 2027년 예산 확보를 위한 기본 방향 및 투자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산불 예방 및 산지 정화 캠페인 지원, 선숲 보건 사업 추진, 산림보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방안 수립 등 몇 가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외 건의사항 또한 적극 조치 중이고 조치 현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또 제안해 주신 백두대간 정책 발굴, 우수 산림보건 사업지 활용 교육체계 구축, 대규모 산림보건 사업의 전국 단위 개방형 공모사업 시범 추진 등 다양한 현안 관련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산림청은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였고 올해는 산림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정부 2년차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 수호, 국민 행복 증진, 민생 경제 회복, 기후위기 극복, 지역 소멸 대응 등 5개 분야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산림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응원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산림 정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으는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소관 국장님께서 2026년 산림청 핵심 과제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산불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 10월달에 범정부 산불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핵심은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가 되겠고요. 그거를 잘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그 산림재난 피해지는 그 이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신속히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임업인들을 위해서 그 임업 벌채,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등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산림경영 여건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했고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지속하여 지난 연말에 산림정책 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5가지 큰 정책 틀을 갖추려고 합니다. 첫째, 국가 총력 태세로 산림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살, 우울증 등 사회 문제를 산림으로 해결해서 국민 녹색 행복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전방위적 임업인 지원으로 산림 녹화 시대에서 이제는 산림 경영 시대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이용과 보존이 조화로운 산림 관리로 나무의 시대에서 또한 목재의 시대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43%인 산촌을 산촌의 산림 자원을 5급 산특에 맞춰서 지역 상생의 핵심 자원으로 지속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총 예상 규모는 3조 260억 원 규모입니다. 그 주 내용을 좀 보시면 첫 번째 그 국민안전 수호 쪽에 그 재난 대응에 1조 1,600억 원, 국민행복 증진 복지 쪽에 2,100억 원, 산림 산업 육성에 2,500억 원, 기후위기 극복에 1조 969억 원 등입니다.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계속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산림협력관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산림협력관실은 국내 산적한 현안과 연계해서 실용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산림 분야 그린 리더십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제산림협력은 항폐지 복구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레드 플러스 그리고 산불 재해 관리 등에 대해서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는 특히 국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과 벌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목재 이용에 대해서 국제 기구들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30 NDC 달성을 위해서 국외 산림 탐소 감축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라오스의 150만 헥타르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고 온두라스 전체에 대해서 레드 플러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MOU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4개성에 대해서 금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과테말라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협의하여 2027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 주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산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UNFAO를 통해서 글로벌 산불 관리 허브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그리고 국제 산불 관리 고위급 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글로벌 산불 보고서 발간이 정례적으로 발간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과 프랑스 공동으로 15개국에 대해서 산불 전문가 500여 명을 양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목재 산업을 균형되게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유엔 산림 포럼과 공동으로 지속 가능한 목재 이용에 대한 국제 회의를 개최하고 이게 정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 변화에 대비해서 남북 산림 협력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남북 산림 협력 기본 계획을 금년부터 2030년까지 수립토록 하고 가칭 남북 산림 협력 법률 제정안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엔 국제 기구 등을 통해서 북한과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8월 몽고에서 개최되는 사막화 방지 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자나 다자 협의를 통해서 산림 협력을 보다 더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나 한아시안 정상회의 그리고 호주, 인도, 터키 등과 같은 양자 회의 때 산림 분야 의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달라지는 제도는 금년에는 레드 플러스를 민간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외 산림탄소 축적 정진 협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정책 융자 지원 대상을 해외 조림해서 레드 플러스를 포함토록 하고 그리고 베트남, 과테말라 새로 발굴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부지 확보하고 국가 간의 협상을 이끌고 민간에서는 공동으로 투자하는 이런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 임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테나 숍을 5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당수 수출을 하고자 하는데 미국 내에 감에 대해서 농약 잔류 기준이 없어서 이 수출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해서 미국 내에 감에 대한 농약 잔류 기준을 만들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제기구 등의 청년 인재를 파견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DA 시행 기관으로서 산불 등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ODA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보호국 핵심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조입니다.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서 보호지역 및 OECM 지정 확대 발굴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백대환 보호구역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호지역을 과감하게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권고하는 OECM을 새로운 유형을 발굴하고 시범 등재를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 생태보건도 확대하겠습니다. 과거 자연적 인위적 훼손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생물 다양성 취약지까지 확대해서 보건 대상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DMZ 일원 등 북부권역 자생식물 공급센터 신설로 해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세종수목원, 한국자생식물원 등 산림보건 소재 공급센터로 확대해서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기술법 개정으로 산림보건업 도입 및 전문 교육 기반 마련으로 보건기술자도 양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녹색민주주의 달성을 위해서 모두가 숲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녹색민주주의를 위해 3300 기반의 제도를 도입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조입니다. 아울러서 기후재난 및 재난 대응 및 탄소 중립을 위해 도시숲 조성 관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열섬, 폭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휴식과 건강 등을 위해서 도시숲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조성하는 것뿐만 아닌 사후 관리하고 효과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무궁화 관련법을 제정을 시도했다가 여러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에는 무궁화 산업 진흥 및 민간 중심의 무궁화 보호 확대를 위해서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립수목원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TF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TF 내에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유대별 수목원 생태원 조성을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새만금 수목원이 드디어 2027년에 개원 준비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대부분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라 개원 준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립완도 난대수목원이 올해부터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무리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서포트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지 복원과 연구 교육 전시, 지역 ESG 거점 기능을 가진 국립울진 산림 생태원 정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정원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고 정원 치유 대상지 확대 및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정원 분야 미래 전문 인력 양성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립정원문화원이 개원됨에 따라서 정원 분야 교육 과정 및 표준 교재 개발, 교육 강사 전문 인력 양성할 계획이고 더불어서 정원 분야 자격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산림보건, 산림기술법 개정에 따라 산림보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림보건업이 도입됐고 산림보건 기술자, 보건 전문업, 신설 및 전문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림보건 분야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목원 정원법 개정에 따라서 과거 국공립 수목원 조성 예정지는 최대 8년까지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최대 4년까지로 단축됨에 따라서 사업도 신속하게 더불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수목원 교육 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과거에 수목원에 다양한 기능을 넣었지만은 교육 분야는 법적 근거에 빠져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수목 유전자원 교육 기능을 명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 시에 현재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따라서 심의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심의하게 되는데 긴급한 경우는 사전 진단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산림 유전자원 보존에 습소이집, 음식점 등 유해시설이나 개발시설을 제외하고 추유습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로 청장님 주재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 기관, 단체, 협회별로 제안 사안이나 또 현안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게 주어지질 못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내용들 가능하면 여러분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꺼낼 분을 추천하고 여러분들이 뭐 자발적으로 하셔도 되고 오전에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순서대로 또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서면으로 제안하신 내용도 없지 않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중복적으로 하셔도 되고 또 새로운 말씀을 또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런 정책국의 간담회를 매년 하지만 이게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산림청이 좀 더 진일보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으로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정말 의미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과 견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고언들을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의 시대는 저는 공존과 상생을 위한 노력들을 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잘나서 중불나서 역량을 갖고 성장했던 지식과 인식 중심의 역량에서 사회 정서적 역량이라는 연대와 공생, 협력,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저희도 이제 칸막이 행정을 좀 벗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 고객의 입장인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환경 분야의 여러분들 고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두대간숲 연구소
오래전에 저랑 아주 자주 뵀던 교수님이신데 이사장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김세빈 이사장님 말씀 먼저 듣고 언제부터 여기 이사장을 하셨어요? 한 1년 좀 안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전에 전량 교수님이 오랫동안 계셨는데 연세 많으셔서 제가 저희 백두대간 숲 연구소는 어떤 이익 단체가 아니고요. 주로 연구하고 주로 숲 관련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관 조직입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들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글쎄 이건 좀 너무 큰 건지 모르겠는데 뒤쪽 보면은 39, 뭐쪽 뒤쪽에 있는데 요새 좀 국립공원이 저쪽 기후 무슨 부? 환경부 합치는 바람에 환경 쪽이 쏙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국립공원 기능을 상당히 국립공원 상당 부분을 산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묶어서 국립공원도 살고 산림도 사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산림의 기능도 좀 더 커지고 특히 이제 자연보호라든가 우리 국토보존에 관한 기능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실 분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가까이 얘기하셔야지. 이 지금 간담회는 녹화되고 있습니다. 녹화해서 유튜브에 저희가 공개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하는 모든 공적인 회의나 간담회나 세미나나 모든 것들은 다 온라인으로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조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 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방향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안숲 보존협회 회장 백정혜이고요. 저는 현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자연숲치유산업학과라고 하는 학과에 학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장님 말씀하신 처럼 제가 해안숲 보존협회 회장인 것이 참 의아한 상황일 수 있는데 사실은 깊이 이제 농학을 전공하고 또 조경도 전공하고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하면서 저도 이 산림을 한 4, 5년 전부터 이 학과를 맡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산림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3대 생태축을 계속 공부를 하다가 또 태생이 경상남도 고성이다 보니 해안숲과도 관련이 많이 있었고 현 거주지도 인천 송도에 있다 보니 숲을 다 없애고 만든 신도시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회가 이제 창단이 되어졌고요. 협회와 잠깐 상관없이 5쪽에 그 주요 성과 쭉 얘기하면서 대책이나 복구에 관련되어진 이 제목들은 있지만 그 이전에 이런 재해가 나기 전에 예방에 관련되어진 차원들이 언급이 안 되어져 있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예전 청장님에게도 제가 편지를 쓰기도 했고 제가 이제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산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70년, 80년을 내가 70세도 있고 학생이 80세도 있으신데 살았다. 근데 요즘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낙엽을 어느 정도 긁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 산불 나기 전에도 제가 편지를 드렸었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산불을 좀 긁어줌으로 인하여서 재선충 예방도 되고 이러니 좀 복합적인 차원에서 좀 진행되었으면 한다라는 요청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대책 이전에 예방에 관련되어진 부분에 좀 더 산림청에서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저희 이제 해안숲 보존협회에 항상 나가면 해안숲의 그 정의가 뭐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산림청에서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도 같이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숲이 갯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륙숲도 아니니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데 이제 기후 이 대응 때문에 사실은 갯벌이 깨끗한 건강한 갯벌이 되려면 사실은 숲이 깨끗해야지 숲에서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안을 가고 바다를 가야 불루탄소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이 해안 숲이 건전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전이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아직까지 고민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뵙고 해안숲에 쭉 있는 부분에 다니면서 말씀을 하면은 제 정의를 먼저 다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저희가 임의로 내릴 수가 없어서 요청을 좀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올렸던 이 조치 사항은 대부분 저도 작년 재작년에 처음 이제 이 생태 보건과 일을 하면서 그 보령에 있는 삽시도 또 통영에 있는 연화도 섬들도 뱃멀리를 해가면서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해안 숲을 이렇게 숲이든 섬숲이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접근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생각만큼 좋은 보건 사업이나 보전 사업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셨으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단 갔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좀 보전이든 복원을 하고자 했을 때 훼손되어진 그 새로운 식생을 조성함에 있어서 자생종 예를 들면 하나의 예로 동백나무 숲을 보전을 하고 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자생 동백나무 생산자가 없어가지고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들도 많고 근데 또 저희 제자들 중에 또 자생 동백나무만 또 재배하시는 분이 있는데 산림청이 이렇게 리스트를 쭉 가지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좀 자생 식물들을 생산하는 분들하고 좀 연계가 되어지면 좋겠고요. 좀 제 말이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새만금 계속 얘기해도 됩니까? 너무 깁니까? 네. 그 새만금 이제 27년도에 이제 우리 이제 새만금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데요. 주변에 이제 한국 자생식물 생산자 협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이사로도 계신 분이 있고 그런데 새만금이든 뭐 이렇게 주요한 이슈 중에 자생식물로 그 내염성 소재를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아직 이제 새만금이 오픈이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저는 아직 할 말은 없는데 왜 이 시장이 하나도 안 돌지? 이렇게 커다란 프로젝트들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뭐 산림청 자체 내에서 이렇게 묘종을 많이 준비를 해서 이미 번식을 하고 이렇게 대량 생산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생식물 생산자 협회에서 내염성 소재 얘기를 꺼내면 화를 낼 정도로 너무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찾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올해도 뭐 더 심하고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눈여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협회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어서 두서없이 얘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의한 많은 내용들은 생태보건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세세하게 진행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협회는 이익 집단은 아닌 거죠? 저희는 이익 집단은 아닙니다. 근데 이익 집단 같은 얘기를 좀 하셔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의를 사실은 이제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죄송한데요. 조금 이제 해안숲 홍보관 이런 게 하나가 있다고 하면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서 해수면이 높아지면 언제든지 이제 재해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해안숲을 좀 보전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뭐 해안숲 뭐 홍보관 그래서 그 안에다가 뭐 사구숲도 좀 이렇게 임의로 좀 만들고 해안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을 좀 많이 심어서 좀 알리는 홍보관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가 안 된 아직 조작적 정의가 데피니션이 안 된 해안숲을 상상을 해보니까 저도 전문가인데 네.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30년 가르친 전문가인데 머릿속에 잘 안 그려져요. 이게 방풍림만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그 보통 우리가 물고기 잡기 위해서 또 어부림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바다 근처에 있는 숲들이 있는데 이게 또 최근에는 이제 해수부에서는 바다숲도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육지 안에 그 숲과는 좀 다른 건데 협력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죠? 해양수산부 좀 협회에서 좀 정의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네. 한번 그런 중요성은 다들 공유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또 뭐 요즘 같은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 저희가 원부처 나무 심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부림 복원, 또 방풍림의 복원, 또 해안가에 있는 마을숲의 복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나무가 많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숲이 갖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축적된 스토리들도 있는 거고 또 역사적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있는 거라 저는 그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면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62년 만에 처음 들은 협회예요. 아, 네. 제가 왜 이렇게 이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 홍보를 안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생협회입니다. 신생협회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가로수협회. 네, 제가 가로수협회 초대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협회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수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장광은입니다. 지금 산림청 2026년 주요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국민 녹색 행복 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가로수는 사실 뭐 전국의 나무의 비중으로 보자면 굉장히 미미한 정도인데 이게 그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처음에 국립공원이 있고 크게는 이제 국가 정원 같은 것들도 지금 큰 단지로 그렇게 있고 도시로 들어오면 이제 공원이 있고 그리고 개인으로 내려가면 정원이 있는데 그 사이를 이제 조금 이어주는 역할들이 이제 가로수가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가로수는 되게 이제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 있어요. 차를 걷거나 사람을 보거나 사람이 누구나 너무나 잘 보이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 의식이 굉장히 향상된 지금 상황에서는 가로수가 죽거나 벌레가 발생하거나 뭐 베거나 하면은 아주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국가 단위 일들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수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정원과 가로수까지 이제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은데 이제 가로수 정원 같은 것들은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잘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가로수도 사실은 초창기에는 정원 만드는 거에 거기에 맞게끔 하는 정도의 그 관리를 해주어야 초창기 생육이 활착이 되고 그 초창기 활착이 된 상태에서 초기 수영이 망가지지 않아야 이게 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로수는 사실은 이게 그 공사에 그 마지막에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 생육 관리가 되게 조금 어려워서 초기에 이제 그 주간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수영이 안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신경도 좀 쓰고 첫 번째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그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 계속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은 그 여름에 한국의 고기압이 지금 세서 태풍이 하나도 안 왔어요. 거의 하나도 안 와가지고 다 넘어갔는데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는 태풍들은 바람이 굉장히 셌거든요. 가로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는 위험이 있어요. 넘어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 바람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관리들을 2, 3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줄 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나무를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전정을 하라고 하면 이 형태만 만들어 놓고 하는데 사실 이제 두꺼운 가지들이 바람의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두꺼운 가지를 잘라내고 얇은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놔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람을 더 넘길 수 있게 일부는 공간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가지들은 얇은 가지가 돼서 이거를
견뎌내고 뭐 이런 방향들을 해야 중장기적으로 이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가 제안드리는 거는 최근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나무를 이제 베면은 시민들이 그걸 왜 베냐 민원을 넣고 근데 이거를 옮기면은 또 이식이 안 될 거를 옮겨놔 가지고 죽으면 또 담당자가 이제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이거는 이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은 이식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식하면은 이게 나중에 죽을 위험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자료를 갖고 있다가 시민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잘 아시겠지만 그 2023년 6월 28일 도시수법이 개정되면서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길의 부속품처럼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시를 명품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우림도 필요하고 양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이 아직 우리나라에 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고 또 그거에 대한 지방 정부에 이관된 이 관리에 대한 평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가이드라인을 잘 주고 잘하는 지자체는 칭찬하고 포상하고 또 가능하면 시민들이 참여해서 나의 나무처럼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선진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샌프란시스코 사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전 산림청이 계속 공익적 가치로 우리 산림의 가치를 늘 조 단위로 뭐 올해는 한 25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250조 정도 되면 내 돈도 아니고 이게 이제 공공적인 공유적 자산이기 때문에 실감이 좀 안 나는 듯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가로수에 몸값을 매겨놨어요. 한 그루당 이 나무가 심어서 이 정도의 크기일 때 얼마나 많은 탄소를 흡수하는지, 그늘을 얼마나 주는지, 공기를 맑게 해주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지 그걸 돈으로 계산해서 몸값을 매겨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기보다는 저는 국민들한테는 그게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도 도지사 경감과장님께 가로수 몸값을 좀 매겨보자. 제가 이 꿈을 꾼 게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장 돼서 꼭 해야겠다. 국민들한테 본인이 살고 있는 늘상 일상적으로 만나는 곳에서 만나는 나무들 어떻게 보면 백두당 안에 있는 굉장히 멋진 숲은 평생 몇 번 만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만나는 숲이니까. 또 최근에 쟁점도 많아요. 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쓰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그럼 제설을 해야 되는지. 뭐 올해 눈은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또 기사로 났어요. 옷을 입히는 게 또 경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요즘 실뜨개로 해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안동을 좀 방문할 일이 있어 안동에 갔더니 안동에 있는 가로수들도 많이 이렇게 이쁘게 치장을 해놨는데 또 그 어떤 분이라는 게 우리 분야 사람은 미관적으로 좀 해놓은 거가 그게 별로 안 좋다. 안 좋은 이유는 해충이 거기에 이제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있는 거는 좀 많이 빨리 좀 이렇게 우리 그 협회나 이런 분들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그 관심을 좀 더 만들기 위한 또 건강한 가로수가 되기 위한 노력들 가로수 협회가 만들 때 이제 그런 목표나 의도를 좀 갖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 각 기관의 협회나 기관 단체가 올해 그 달성하고 싶은 어떤 퍼포먼스 인덱스 즉 성과 지표를 좀 만들어서 그걸 우리 산림청의 각 부서들과
어떻게 협력해서 이룰 수 있을지를 해주시면 좀 제가 체크를 좀 할까 해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뭐 인력을 늘려달라, 지원을 해달라 막 이런 너무 이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테이크만 요구하는 우리가 뭔가 갖고 있고 항상 줘야 되는 입장의 얘기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면 저희도 신바람 나서 적극적으로 도움도 드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국민에게 사랑받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가로수협회가 제가 잘 아니까 칭찬 중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5, 6월 달에 이제 이 가로수가 매연이랑 또 먼지 때문에 특히 잘 아시는 봄철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흡착 많이 돼 있어요, 잎에.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우리에게 또 다시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트리 샤워라고 해서 가로수협회 회원분들이 나무를 또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그래서 시즌별로 몇 가지 행사들을 만들면 진짜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의 참여, 관심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품 가로수가 명품 도시를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요. 저는 프랑스 파리의 쌍제리제 거리에 이 단풍 버전 나무의 이런 아주 고도화된 전정이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퍼졌잖아요. 뭐 수원시도 하고 있고 성남시도 하고 있고 그렇게 잘 열심히 하는데 또 부서별로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가로수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가로수와 관련해서 지자체장이 지방 정부의 기관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사람들에게 정말 일상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장 늘 일상적으로 만나는 도시 숲인 것 같아요. 저는 가로수가. 그래서 가로수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다른 협회 단체도 이런 우리들의 활동들을 좀 홍보도 하시고요. 또 함께 할 수 있는 뭐 심포지움이나 워크숍이나 간담회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협회 중에 또 제가 회장을 잠깐 하고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 김주환 회장님이 계신 친구는 수목원협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산림청장님이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협회는 오늘 미팅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었었는데요. 저한테 두 가지를 부탁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국가가 의미가 있어가지고 만든 법안,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목원 정원 진행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국가 차원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특히 시행령을 만들고 진흥안을 만들어서 아까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책임자들, 지방이용사업입니다. 그쪽에서 시행령이나 운영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표준화시키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디서 했냐면은 공립식물원들이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오전에 사실은 제가 시간을 좀 헷갈려가지고 과장님께 인사를 드리고서 세종에 갔다 왔는데 세종 한수정에 표본실을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해야 될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구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법으로 지정돼 있는 정해져 있는 특히 국립이라고 쓰는 곳에서도 리ኳ이먼트를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복수로 반복돼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꽃박람회, 정원박람회. 저는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봄만 되면 막 오라가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또 구별로도 막 해요. 근데 그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런던에서 공부할 때 국가 단위의 플라워 쇼는 딱 하나거든요. 햄튼 코드 팰리스 플라워 쇼인데 8월 달에 열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첼시 플라워 쇼가 되게 유명해졌고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국가가 인증해주는 기준이 표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행사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가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산림 녹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40년 전에 공부를 시작할 때도 홍릉에 가서 임상돌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현진의 보존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전문적인 연구 인력과 그걸 통해 가지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고민하셔가지고 만들어진 현지의 보존에 관련된 시설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식물원, 수목원, 정원, 특히 국가가 돈이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진 국가정원, 지방정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단 한마디로 관리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곳에서도 리ኳ이먼트 표본실이 없다라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협회에서는 산림청 관계자에게 오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고도화하고 세계 표준화를 위해서 우리가 K 가든 넓은 범위의 K 가든을 실현할 수 있는 산림청에서 일할 수 있는 협조를 최대한도로 하자라는 것이 저희 협회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뭘 요청하기 전에 저희가 가서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해안숲 협회 같은 데서 복원하고 싶다 그러면 어딜 레퍼런스로 하실 겁니까?라고 여쭤보겠어요. 이콜로지컬 리스토레이션은 국제적인 지금 흐름이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산림과학원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소일 시드 이콜로지를 제외하고는 원식생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이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산림청만이 갖고 있는 이런 장점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연구소나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고 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제대로 어플라이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국제화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임 청장님들도 전부 K 가든, 저희가 얘기하는 가든은 보타닉 가든을 포함한 광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소재도 그렇고 전시기법도 그렇고 여러 기회도 그런데 앞으로 올해 저희는 세계화를 위해서 BGCI하고 APJ랑 같이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준비가 된다면 제가 담당 정책관들께 여쭤보고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 정부의 박람회를 하겠다는 걸 우리가 굳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열정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들이 희망하는 게 뭔지를 또 수렴해서 한 정책들이고 지금은 본물 같은 우리가 약간 좀 그런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원의 관심과 정원에 대한 사실은 좀 완전히 익지 않은 폭가일 같은 이제 그런 시대 과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국도 사실은 저도 많이 가봤지만 영국은 플라워쇼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박람회도 많고 특히 RHS라는 헤드 시스템이 쿼터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수정이 이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또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국립자를 갖고 있는 수목원들이 표본실을 안 갖고 있다는 건 진짜 문제죠. 그러니까 BGCI에서 얘기하는 세미나 인덱스를 서로 교환할 수 없는 조건들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수목원이 갖고 있는, 식물원이 갖고 있는 본연의 존재 이유를 미션을 못 하는 건데 그건 한번 제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정원 분야 협회에서 말씀. 네, 반갑습니다. 민간정원협회 허춘일입니다. 우리 협회장님들께서 열정들이 많으셔가지고 청장님께 숙제를 많이 내주신 것 같아서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한 그런 것 같은데요. 정원은 보면은 이제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180여 개 이제 민간정원이 있는데 국가정원이나 이제 지방정원에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사실 시민들 가까이에서
민간 정원이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민간 정원을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 애로사항을 여기서 뭐 다 토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1월 27일 그 산림청 수목원 정원 정책과 주관으로 그 민간 정원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본 사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간 정원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가야 되나요? 네, 네. 우리 허태조 회장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병원년 새해 벽두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청년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청장님이 아까 자꾸 뭐 여기 뭐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어야 뭐 주는 것도 있고 자꾸 이 돌락하면 기분은 나쁠 겁니다. 저는 돌락하러 받으려고 한다는 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산림보호협회는 순수한 우리 숲을 사랑하고 또 산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 봉사는 그런 순수한 민간단체 봉사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림청에서 우리 받은 것은 뭐 행주 몇 개 받고 물티슈 받고 이거 받아 우리가 홍보하는 거를 우리가 대신 했습니다. 우리 홍보하는 거 이거는 우리 민간단체에서 산림청에서 주는 홍보물 가지고 우리는 대신 인력을 봉사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다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정말로 그 인력을 만약 그 캠페인 인력을 생각한다 하면 무지무지한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 금액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청에서 실제 이렇게 예산이 없고 또 부족한데도 이렇게 그래도 물티슈나 뭐 조끼나 또 이런 거 행주나 이런 거 준 것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일부에 사실 불과합니다. 사실 이거 뭐 2,000개, 3,000개 받아봐야 사실 이거 하루 한 번 우리 전국에 226개 우리 지방 지회장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100개소도 안 돌아갑니다. 하루 하고 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산림청에서 내가 맨날 누차도 내올 때마다 이거 조금 우리가 다른 거 돈 돌라 소리 안 할게 현금을 따라 좀 지원해 돌라 이렇게 하니까 돈이 없다 해. 그래서 산림청에 왜 자꾸 돈이 없다 하는 이렇게 빈량한가 이래 싶어서 상당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2026년도에는 우리 협회에서 우리 산림청이 돈이 저리 없다 하니까 산림부를 우리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지방 단체들하고 오셔 이제 좀 찾아다니면서 지금 우리 서명 받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 받아가지고 산림청을 산림부로 만들면 돈이 좀 있으면은 우리 민간단체 좀 지원을 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산림청에 올릴지 이 정부 청와대에 올릴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보고 올려서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한번 노력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산불이 어제도 산불 나고 뭐 어제 나고 또 언제 또 내일 또 나고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병암 청년실 때 울진 산불 현장에 가지고 저하고 15일날 같이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성 산불 났지, 안동 산불 났지, 저기 예천 산불 날 때 가보니까 산불은 절대적으로 나서는 안 되겠다고 해요. 이 실제 순간적인 실수를 인해 가지고 이렇게 산불이 나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미미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캠페인 함으로써 담배 붙던 것도 끄고 또 우리가 이게 아직까지 산에 가면은 라면끼리 먹고 아직까지 담배 피우고 불 피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그래도 단속도 하고 우리 쫓기고 가면은 스스로
우리가 이거 미안하다고 주가 짐을 사서 또 떠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 일부에 그 사람들의 잘못적 부진에서만 많은 산이 손실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원래는 우리 이 산림보호구에 돈이 없도록 하겠네. 예. 또 돈 좀 해가지고 좀 우리 이게 다른 건 몰라도 홍보부는 좀 능력을 주시면은 우리가 인력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전국에 10만 회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홍보를 캠페인해서 산불 없는 우리 청장님 고생 안 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우리 홍보를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 협회는 순수한 봉사단체니까 삶중에 돈 돌 소리 안 하고 뭐 도와줄 소리 안 하겠습니다. 홍보만 도와주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서 산불 없는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제 마음을 너무 많이 읽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가 비장한 마음으로 저희가 산불을 예방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단체들이 함께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한국산림보호협회는 저희가 돈을 좀 각출해서라도 십시일반해서라도 네, 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존의 우리 최종복 회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청장님께서 이렇게 임원빈들 어떤 소통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한 서너 가지를 건의 사항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백두대간의 어떤 중요성, 마루구미, 등산로 정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저희 건의를 좀 드렸던 겁니다.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백두대간 어떤 등산객들이 이용객들의 목소리 좀 제대로 된 정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요 내용을 보니까 2027년도에 나름대로 어떤 대대적으로 이제 어떤 정비 계획에 이제 주요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는데요. 이제 백두대간 마루구미 상에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필수적인 어떤 그런 등산로 정비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 마크에서 조금 떼어도 됩니다. 예. 너무 붙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막 울렸어요. 예.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등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제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떤 토사 유출 내지 또 나무 뿌리 이러한 부분들이 외부를 너무 또 많이 나타나 가지고 어떤 위험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산불하고 어떤 재생충 이런 관련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래 했을 때 과연 침엽수, 한엽수 다만 이 두 종들이 많이 이제 식재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산불에 대해서 좀 어떤 강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소나무겠죠, 침엽수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장에 가 보면은 사실 50대 50 한렵사후의 비율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 보면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또한 제가 한 18년 동안 강원도 MBC 방송국에 제가 산불 조심 캠페인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름대로 참 열정을 갖고 가는데 산불은 또 이 어떤 영동 지역에 크나큰 대형 산불들이 자꾸 접근하니 안타깝죠. 그건 우리 국민들이 다들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백두대간상 거기에 일본 산림청이나 저희들하고의 이제 사실 어떤 식목일 때나 이럴 때에 저희들이 함께
나무들을 많이 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백대원 핵심 지역, 그 이제 기내미골, 만양재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분비나무들, 구상나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 때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 이런 것이 좀 중점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백대원 보전회에서는 이제 2004년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산림청과 공동의 숲으로 협약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은 산림청, 그 다음에는 또 백대원 보전회 이렇게 가면서 주최를 하면서 저희들이 한 20헥타르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어떤 뭐 예산 부족을 위해서 지원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건 절대적이고요. 나름대로 백대원 보전회에서는 백대원의 중요성 이거 하나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모로 지금 현장에 보시면 그래도 심었던 나무들이 많이 성장해서 또 잣나무나 이런 부분들 또 다시 열리면 야생 동물들 어떤 먹잇감에도 아주 결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감옥습지 쪽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정책 사업으로 국가가 필요했을 때 어떤 터널 사업 관련 부분을 인해 가지고 백대건 핵심 지역이고 백두대감의 어떤 습지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물론 정책 사업이니까 인허가의 어떤 관련 부분을 산림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도 생각하고요. 이미 이루어진 사업이라면은 그 주변의 어떤 생태 환경 이런 좀 관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어제 우리 생태보험과 과장님 추운 날씨에 오셔가지고 현장에 와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 씨도 거기에 늘 관심을 갖고 많이 접근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산림청에서 하시는 어떤 정책적인 사업들 우리 백대원 보전에서는 양과 응으로 하여튼 함께 가는 방향으로서 깃대를 잡고 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경훈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산림보건협회 김경훈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산림보건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크고 걱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인데요. 저희 협회는 산림보건 관련해서 제도 쪽부터 기술 개발, 현장 교육, 컨설팅, 뭐 사업화 이거를 모든 거 총말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저희 협회가 다른 협회 같은 경우는 뭐 가로수라 뭐 비하는 건 아니고 가로수라 백도인 그 대상지가 명확한데요. 산림보건협회는 아니죠. 옆에 계신 산림보호협회 쪽은 모든 산림을 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대상도 크고 어벽도 넓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건의드리는 건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건 좀 간단합니다. 산림보건협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결국 교육제도, 기술자 제도까지 운영이 되려 그러면 사실 교육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산림생태보건과 같이 해서 교육 콘텐츠 만드는 것까지가 완성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콘텐츠는 됐지만 이게 현장 실무용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아직까지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내에서 2주간 교육할 콘텐츠까지는 됐지만 이 교육자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정말 현장에서 답을 배우고 어떻게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런 쪽에서 현장 맞춤형 교재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뭐 청에다 건의해서 예산을 내서 이걸 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산림보건협회가 만들어 가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내용은 아마 생태보건과와 같이 저희 산림보건협회가 현장에서 정말 전문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산림보건 사업이 주로 뭐 산에서 하고 또 오지에서 하다 보니까 산림보건 사업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외부주로 홍보도 굉장히 약하고요.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산림보건사업 대상지를 가서 볼 기회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산림청은 늘 나무 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산림사업들이 지방청 그리고 관리소 지자체별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역시 섬습은 섬습 지역만 하고 그다음에 민북은 민북만 하고 생태축은 백두대간 걸림축만 그 관리소 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개방형 공모사업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현재도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선정을 받아서 대상지 선정하는 공모 단계를 거치고는 있는데 이거는 대상지 선정에 대한 단계고요. 이제는 그 대상지를 어떻게 보건 사업을 할 것인가를 한번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 완전히 개방형이 되는데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여기 계신 만약에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공사가 떨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관리소 아니면 그 지역의 기술사무소 아니면 산림조합 중에서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대규모 대상지 하나, 즉 민간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내 아니면 홍보 접근성이 가능한 홍보성이 높은 것을 정해서 그것을 전국 단위 공모사로 한번 풀어보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한번 거치게 되면 최소한 그 다음 이듬해에는 전년도에서 나왔던 최고 수준으로 모든 기술이 올라가고요. 그게 2, 3년 지나면 기술 개발이 굉장히 발전이 됩니다. 저희가 왜 이게 보건 기술이 없냐라고 맨날 되짚어 보면 늘 하던 방식대로 하구나. 그리고 작년에 했던 기술이 올해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물론 내년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한 당의 도약이 필요하고요. 이게 지역별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개방형 공모에서 정말 경주형 공모식으로 제안 발표를 해서 좋은 기술을 발굴을 하고 왜냐하면 선정되기 위해서는 계속 발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보건에 관련된 사업들이 참여도 높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대국민 홍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몇 년 단위로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모든 게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처음에 했던 자생식물 공급 체계 그리고 보건 방향 이런 것들을 한데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 번 정도 1년에 보건 사업을 굉장히 한 50개, 100개 정도 합니다. 그중에 한두 개 대표 사업을 정해서 한 번 정도 올해는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환경부 얘기를 그대로 하셔서 저는 새로운 거는 아닌데 환경부가 하는 환경 보건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도 고민 좀 같이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북 산림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남북 산림협력 포럼 이사장 이종석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DMZ 숲 가꾸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수목원에 DMZ 숲 수목원도 있고 그러는데 가능한 좀 구규림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올해부터 일정 면적을 업무 협약을 통해서 숲 가꾸기를 좀 하고 특히 이제 청장님께서 범정부 나무 심기 TF팀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협회 차원에서 조금 저희 협회 목적인 의미도 좀 살리는 의미에서 DMZ 숲에 있는 구기림의 숲 가꾸기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산림청 산하에 200여 개 협단체들이 있는데 협단체들도 조금 나무 심기라든지 숲 가꾸기에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좀 산림청 산하기구의 그 협단체들도 필요한 이제 지역을 좀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관리소나 관리청과 함께 대대적으로 나무 심기 행사를 좀 추진해 보면 올해부터 좀 더 의미 있는 나무 심기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좀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한 해에 모든 걸 다 완료하는 것보다는 저희 협회가 쭉 지속적으로 좀 관리 운영할 수 있고 또 명칭도 좀 결의의 숲이나 평화의 숲으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가꿀 수 있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총장님 빨리 저 남북 관계 좀 잘 해서 북한에 가서 나무 좀 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다 북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고향이 북한이에요. 네,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을이 꽤 많습니다. 네. 황해도 황주도 가고 싶고 제 아버님 고향이고 황해도 사려는 어머님 고향이시라. 네. 꼭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외 산림 탄소 축척 증진 협회 이름 기네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국외산림탄소 축척 증진협회 박정호입니다. 이름은 어려운데 그냥 쉽게 레드플러스 협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1월 초에 갓 등기를 마친 신생 협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드플러스 법에 근간해서 설립된 법정 협회이고요. 아무래도 협회가 이제 처음 설립되고 이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운영이 돼야 할지를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확실한 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많은 관심과 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민간의 입장에서 이 국외산림 탄소 사업을 바라봤을 때 이제 탄소의 잠재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관심은 많지만 정보도 많이 부족하고 내용도 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 협회가 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로서의 좀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제 산림청 내에서도 좀 저희랑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좀 채널을 잘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그 중간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임철희 교수님, 국제산림학생연맹 한국지부. 네. 안녕하세요. 지부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제산림학생연맹의 지도교수 자격으로 왔지만 원래는 국민대학교에 재직 중인 임철희라고 하고요. 사실 저는 이 지부에 큰 대단한 역할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학생연맹은 결국 주인공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거들 뿐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권한 일은 다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변하러 왔지만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동석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먼저 지난해 이야기를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 시작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에서 저희는 이제 국제산림학생연맹을 줄여서 IFSA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이라고 해서요. 그냥 입사라고 부릅니다. 그냥 레드플러스처럼 입사라고 그냥 편하게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이 입사의 아시아 퍼시픽 리저널 미팅을 지난해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저희 입사 코리아 학생들이 모두 주관을 돼서 행사를 주관했고 지난해 너무 감사하게 산림청과 관계기관에서 많은 협조와 물품 지원을 해주셔서 전 세계에서 온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산림 관리 기술과 재난 대응 역량을 충분히 보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성과로 말미암아 사실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세계 총회에서 2027년에 총회 이 주최를 저희가 따내게 됐고요. 그래서 2027년에 한국에서 이 입사 세계 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세계 총회가 나이지리아에서 있어서 저희 준비위원단들이 가서 현장에서 홍보하고 이제 조사하고 이제 내년에 있을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인 행사는 내년 8월 14일부터 2주 정도 걸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2주라는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온 한 200여 명, 국내 학생까지 하면 한 300여 명의 학생들을 인솔해서 우리나라의 이 산림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이 투어를 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제 마무리까지 사실 이미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산림청 국제협력관실에 연락을 드려서 이런
준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내년의 행사를 이미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이 국제살림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올해나 내년에 산림청에서도 계속 관심과 지원을 주시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함께 발맞춰서 많은 이 성과를 내려고 준비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이 학생들이 정말 뭐 보기 좋은 것은 단순히 이제 학생들의 연합으로 끝나지 않고 국제적인 하나의 비영리 기구처럼 활동하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단체들과의 MOU도 맺고 같이 리포트도 만들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포코랑도 MOU를 맺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학생들이 이 졸업생 그룹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산림 분야를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저희 입사라는 단체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이 레드플러스 협회랑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레드플러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한 명의 연구자로서 같이 보다 보면 사실 아직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력이 사실 이 입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레드플러스나 국외 탄소 흡수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진출할 수 있고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인력 양성과 국제적인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비로 해외 총회를 참석하고 심지어 지난해 브라질에서 하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그 전년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있었던 CBD 총회까지 입사 학생들이 가서 사이드 이벤트도 개최하고 발표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요. 사실 다 자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 부모님이 참 잘 사는구나 이렇게 저희는 이제 말씀을 좀 나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그럴 정도로 많은 열정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산림청에 조금 더 계속 관심을 주신다면 많은 성과와 인력 양성으로 같이 성과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학생 대표가 왔으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을 텐데 대변해 주시니까 좀 희석됐어요. 지금 뭐 이게 인솔 교수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표님이 와서 읍조를 딱 했으면 제가 지금 올해 제일 신경 쓰고 싶은 게 청년이거든요. 청년이 바라보는 산림청, 산림 분야, 임업 분야의 비전이 과연 뭘까? 그걸 우리가 같이 만들지 않으면 우리 60년의 장고한 역사의 그 자산을 앞으로 또 미래에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쉬웠네요. 오늘 청년 모임이 있는데 거기는 안 오시죠? 입사 분들이 그렇죠? 나중에 한번 지금 오라고 할까요? 그래요. 오늘 뭐 시간이 조금 이제 거의 약속한 시간이 다 됐는데 아마 지금 얘기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조금은 코멘트를 해주거나 또는 뭐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진행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있어서 우리 관련된 국장님들 짧게씩 얘기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러 협회에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많은 협회에서 말씀해 주신 거 어떻게 하면 잘 이행할까. 특히 이제 뭐 협회에서 한 것들을 다 이행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팔로우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잘하게끔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가로수, 정원, 뭐 돌숲, 해안숲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담당 과장들 여기서 충분히 들었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가지고 팔로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과학원장님. 예, 산림 보건 관련해서 저희 뭐 생태 연구과라든지 또 토양 미생물 산림 미생물 연구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생태 보건 또 섬습 보건 관련된 부분들 또 산불 피해지 보건들 이런 연구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같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좀 더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안숲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나나연이 중심이 돼서 섬습 보건하고 있고 또 망그로브 관련해서 제주 황근 그거를 복원하는 거 같이 우리 해안숲 저기 협회하고도 같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요. 공유하고 네. 그런 거 나가면 좋을 것 좋지 같습니다. 않을까 네, 우리 그 오늘 모임을 구상하고 또 만들어 주신 우리 조정관님.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이제 계속 기본에 이제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도 좋겠다라는 좋은 말씀 들었고요. 특히 하나 좀 부끄럽지만 지난 연말에 저희가 이제 수목원법을 개정을 하면서 수목원 정의에 유전자 뭐 수집 증식 뭐 연구 전시 다 있었는데 교육에 빠져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걸 연말에 좀 넣듯이 계속 좀 빠지는 부분 없도록 잘 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산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들 예산에 좀 충실히 담아서 그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내년 예산입니다. 벌써 내년 예산은 1월부터 준비 중에 있거든요. 네, 네네. 기조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산림보건국장께서 몇 년 전에 호주에 가셔가지고 BGCI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교육총회를 유치하셨었어요. 그때 조건이 뭐냐면 교육총회 하고 나면은 총회를 한국에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BGCI 총회를 한국에 유치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구체화시키기는 어렵지만은 사실은 대한민국 K가든의 실체라든지 흐름이 청장님도 뭐 포함돼서 모든 저희 산림인들이 가든하시는 분들이 힘을 합친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BGCI 총회가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그때 아마 차기랑 차 차이가 지정이 되는데 그때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은 저희가 보람 있게 가든에 대해서 일하는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해 오시죠. 네. 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추운 날씨인데도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산림과학원 우리 그 산림청의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매년 1월달에 그 올해의 전망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산림 임업 전망이라는 책자를 내요. 이게 이제 PDF 파일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다른 분야가 어떤 경향과 어떤 동향들을 또 앞으로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가려고 하는 길은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간부들과 또 우리 사무관 이상 분들은 전 소속 기관, 산하 기관 다 이 전망을 숙독해라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의에 시험을 볼 예정이거든요. 제가 성수도 평가를 잘하는 그 전문가인데 제가 이제 여기 그 기관장님 또 단체장님에게도 요 자료 혹시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저희가 책자로도 드릴 수 있고 또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유용하게 그 소속된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네.